북한이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 간 한 라인이 개통되면서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밝힐 것이냐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결정 내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워낙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6번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 숫자로 보면 수없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하겠다,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북부 지역에 있는, 북부에 있는 핵실험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추정할 때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기존에 가졌던 입장에 비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또 획기적인 그런 조치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핵 폐기를 위한 결정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그 여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 신년 연설을 통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 특사가 방북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또 체제가 보장이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조건부 핵 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북한의 발표 그대로를 보면 이것이 핵 군축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 국제사회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나 이 핵은 어떤 우리를 향해서 핵 공격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보다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앞으로는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이고, 우리가 가진 핵은 자위형이고 평화적인 핵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는 우리도 동참해 나갈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이번 북한의 결정,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의도 보고 계십니까? 일단 북한이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그동안 핵 미사일 실험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다음에 뭐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앞으로 주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 과정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그 의견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이제 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긍정적인 건 일단 뭐 핵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과 두 번째는 비확산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핵물질하고 핵기술을 외부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문제는 핵무기 병기화를 완결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외부에서 핵 공격,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유추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묵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좀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이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북한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합의가 되면 핵시설을 신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찰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신고하고 그걸 폐기하는 과정으로 갈 것인가가 네네.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대두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핵 폐기가 아니라 어쨌건 핵 실험장 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완성 단계라 필요 없다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라는 뜻 아닌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예. 뜻은 거의 같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북한 핵 폐기지 실험장의 폐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핵 실험장 폐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얼핏 생각나는 것이 북한이 과거에 영변에 있는 냉각탑을 파괴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냉각탑도 파괴한다, 폐기한다. 이제 이런 모습을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핵실험 더 이상 필요 없다. 6번 했고 네. 핵무기도 완성했고 그다음에 그걸 이 운반할 수 있는 모든 병기들도 다 완성을 했다. 예. 따라서 이제 추가 핵실험도 필요 없고 미사일 발사 안 해도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3월에 결정한 경쟁 병진 노선을 완벽하게 지금 구축을 했다. 이제는 우리는 당당한 핵 보유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핵 무기와 물질과 기술을 어디도 이전하지 않고 이 핵무기는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는다. 단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네네. 그러나 미국을 염두에 둔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늘 강조해왔던 것이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회담은 핵 군축 회담이다. 당당한 핵 보유 국가로서 군축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핵 보유국으로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예. 그 상태에서 나가겠다. 그러니 우리 핵은 자유형이고 평화적 핵이니 남북 관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만약에 자, 우리는 평화적인 핵이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남조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그러니 우리 민족끼리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예. 잘 해보자. 핵은 우리가 미국하고 알아서 핵 보유국으로서 당당한 군축으로 나갈 테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결정서에 나타난 내용만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죠. 김정은 핵 폐기로 가려면 역시 네. 이런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입장을 바꾸더라도 명분을 세우기 위한 중간 단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제가 여지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참 이게 쉽지는 않군요. 네. 이것이 진정한 핵 폐기냐 아니면 핵 군축을 오히려 인정해달라는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세계에서 아주 좋은 뉴스다. 또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좀 어떨까요? 일단 지금 북한이 이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 비확산을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폼페이오 그 내정자가 북한을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담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이걸 북한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실천적 어떤 조치로서 핵 미사일 실험 중단, 핵 실험장 폐기, 그리고 핵 비확산 이런 정도의 어떤 입장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네.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일단 확인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메시지를 보냈고 이 얘기는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만족할 만한 합의는 도출될 것 같습니다. 네. 남아있는 건 역시 검증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청와대 반응도 좀 알아보고 대담을 이어가죠.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비핵화 논의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네, 청와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발표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장에서 나올 카드로 봤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던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놀라울 뿐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사 이후 김여정 특사 파견 등 정말 빠른 속도로 대화 기류를 진행시켜 온 것처럼 이번 결정도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통 크게 간다는 김정은의 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바로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부분인 만큼 남북 단위가 아니라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얘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 문제를 먼저 꺼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의 반응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이어서 어제 개통된 한나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거에도 한나인이 개통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상 간 직통 전화 설치는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의미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남북 간에 연락 채널이 있었죠. 판문점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 이후에는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군 당국 간의 실무 전화들이 있었습니다. 직통 전화들이. 그러나 그동안 남북 군사 고위 당국 간의 직통 전화를 설치하기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이미 합의한 적이 있었지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통전부와 우리 국정원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가동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번과 같이 정상 간에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하트라인이 개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매우 상징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보면 남북 정상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마련됐다고 하는 점. 특히 과거 냉전 시대에도 충돌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로 취하는 것이 바로 하트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간에도 하트라인이 되어 있고 한중 간에도 이 정상 간에 하트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남북 간의 직통 전화가 여러 라인들이 열려 있었지만 북한이 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그 문을 닫아버리고 안 받아버리고 그걸 폐쇄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정상 간의 하트라인이 개통은 됐으나 이것이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전화하면 상대층이 그 전화에 호응을 해주고 그렇게 통화가 된다면 그건 진짜 명실상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하트라인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신뢰를 쌓고 이 땅의 평화를 정착하는데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라고 봐야죠. 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하는 점일 텐데요. 일단 우리 측 직통 전화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노동당 청사가 국무위 건물을 이제 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북한도 직통 전화는 노동당 청사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의 지금 총비서기 때문에 노동당 최고 책임자로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사용하는 그 집무실은 노동당 청사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통전화도 당연히 노동당 청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국무위원회는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국가기구를 서포트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실행하기 위한 사무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청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에 이 국무위원회 그 관련 건물이 있는지는 정확히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어제 이 첫 시범 통화에서는 안부도 묻고 뭐 날씨 얘기도 하고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다고 하던데 이제 남북 정상이 과연 언제 첫 통화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 것인지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다음 주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그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그 기본적인 뭐 안부를 묻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정상 간 첫 통화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안건이 첫 번째는 이제 비핵화 문제고 네.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네네. 여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우리가 도출하기 노력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로 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네. 됩니다. 센터장님은 첫 통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예, 결국 뭐 이제 이렇게 하트라인을 개통한 것에 대한 중요한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요. 네. 그리고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단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선수단을 파견하고 협조해 준 데 대한 평가 같은 거, 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정말 성과 있는 그런 정상회담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라든지 또 이번에 발표한 이런 모라토리움,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중단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잘 해보자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또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잘 해보자.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측이 먼저 제안한 거란 말이죠. 예. 우리 측에서 열리는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의의와 기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북한에서 먼저 제의한 만큼 북한에서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무조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총괄 지휘는 누가 맡게 될까요? 예, 북한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상무조를 항상 결성하는데 우리 태스크포스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정상회담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건 당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당 조직지도부 그리고 선전선동부 이런 중요한 핵심 부서가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전선부, 그다음에 국제부 이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네. 신변 안전이나 경호를 위한 뭐 호위사령부나 국가안전보위부, 뭐 인민보안성, 인민무력부 이런 데가 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할 텐데, 예. 그럼 최고 대표는 우리의 경우는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하고 계신데 아마 북한은 최용의 지금 조직비서가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총괄을 누구 하느냐가 상당히 또 북한에서는 중요한데 그 실무적인 총괄은 현재까지 이 남북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김여정입니다. 특사로 파견됐고 또 그 우리 측 대표들이 북한에 갔을 때 거기에 항상 배석을 했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김여정이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총괄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네. 김여정이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담 당일에 과연 또 그 회담 테이블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우리 측에서도 이제 일단 공식 수행은 6명은 확정이 돼 있는데 누가 앉을지는 좀 북한과 숫자를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남과 북의 회담 테이블에 앉을 인물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회담이 오전 4시에 시작될지 아직 시간이 나오진 않았죠. 네. 보통 남북 회담은 오전 10시에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은 당일 회담이고요.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오전 회의는 아마 전체 회의 형태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6명이 나간다고 하면 네. 북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수행원이 6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측에서도 그러면 6명이 맞춰서 내려올지 여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지금 거론된 인원들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비서실장의 그 해당되는 역할을 김여정 이제 우리 특사로 내렸던 김여정 특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김여정과 함께 지금 통전부장을 하는 김영철도 있고요. 또 고위급 회담의 대표는 리선권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핵 문제, 비핵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의 국제 담당 부위원장인 누굽니까?
리수용,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이런 사람들도 아마 후보에 거론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대표를 최룡해가 간다면 뭐 최룡해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내려오니까 북한에서 누군가가 거기에서 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룡해는 물론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6명이 다 나온다면 대략 그런 인물들이 이제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겠고 만약 오후에 이제 이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위원장이라든지 뭐 정의용 실장이나 북한에서 뭐 김여정이나 또 다른 김영철이나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 빅토리아 코티스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이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이 북한 극비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 못지않게 인물 됨됨이를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본다는 증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발표한 대로 예. 그 미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실질적 회담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건 결국 지금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한 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예. 그리고 핵실험장 이런 걸 폐기하고 실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걸 가시적 조치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이 늘 충족시켜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회담 전략의 의도를 가지고 방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남북 정세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